고도 성장기에 제가 태어났으면 저 아마 그지가 됐겠죠. 유튜브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이 네 가지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13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죠. 경제 인터뷰 유튜버 신사임당님을 모시고 나도 신사임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돈 버는 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에 대한 생각을 하신? 저는 제일 큰 부분은 결혼하고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게 제일 크고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입봉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연출을 맡았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무시했거든요. 아, 그런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내가 PD고 내가 연출자인데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벌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죠. 예.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게 매달 1000만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그걸 여러 가지 버전을 얘기를 해서 부동산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으로는 그렇게 막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부동산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쇼핑몰도 여전히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할 거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가 됐건 다 가능하죠. 이거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너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철저히 배제하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채널이 큽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거. 네. 조금 어찌 보면 그때도 레드오션이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또 몇 년이 더 지나면서 지금은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다고요? 유튜브는 되게 오묘한 게 이런 거예요. 물 안에 공기방울 같은 거예요. 내 채널이 하나 공기방울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시청자예요. 그럼 이 공기방울이 닿는 표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채널이 커질수록 이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공기방울이 생기면 거기에 나랑 같은 타입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제 채널. 저는 다른 채널에서는 웬만하면 출연을 안 하는데 경제 관련된 거는 다 출연해요. 왜냐면 이 공기방울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게 묻잖아요. 그럼 내 공기방울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니까 저와 비슷한 타입의 크리에이터가 많이 생겼고 그 크리에이터의 지인들이 있죠? 에게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의 추천 영상에 그거와 유사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 제가 추천으로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형태의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가 빨리 성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시장을 키우는 대결 싸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다. 아디다스가 아니고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느냐 아니면 나와서 달리기를 하게 하느냐 이 싸움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유튜브로 게임을 보느냐 아니면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넓힐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도 충분히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누구든 신사임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구든이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게으르고 대충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기존의 방송국 PD는 누군가가 됐지만 지금 유튜브 PD는 누구든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의 누구든이 있잖아요. 저는 후자의 개념에서의 누구든 누구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시청자에 대한 분석이나 고민이나 컨텐츠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도 된다라는 거는 아니죠. 제가 말하는 누구나는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
저는 지금부터 쇼핑몰을 해도 될까요? 이런 허락을 얻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만들어도 됩니까? 제가 유튜브를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저 유튜브 해도 되나요? 지금 유튜브 해도 되는 세상인가요? 제가 유튜브 하면 안 될 사람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 없죠. 누구나 해요. 지금 부자가 되는데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그 전에는 승진을 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승진은 전형적인 허락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단군 일에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대라는 건 지금은 허락받지 않는 누구가 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제가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제가 태어났으면 저 아마 거지가 됐겠죠. 저 같은 소리를 하면은 꺼져라. 너네는 우리 메인스트림에 들어올 수 없어. 그쵸? 근데 지금은 내 스트림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거고 굳이 메인스트림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신사임당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그걸 실제로 하는 게 또 어렵다. 그런 구독자들의 마음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지요? 예를 들면 내가 먹방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시즌별로 어떤 키워드나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증감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어떤 그런 뭐 휴가철이 올 거고 크리스마스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 앞에 되게 오래된 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를 세워요. 그렇죠? 전구라도 하나 깜빡이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시즌, 순환에 대해서 아무런 그 트래픽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거죠. My way. 나를 따라라. 이런 건데 근데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도 그거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말하는 톤, 표정, 의상, 그런 비언어적인 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나 제목, 썸네일 모든 면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게 무엇인가 이거를 요소를 다 분해해보고 그것들을 다 쫓아가는 거죠. 네. 자, 직장인들의 부업 고민. 이제 저기 신사임당 님도 부업 고민을 시작해서 부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건데 직장인들의 부업 고민을 하시면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으실지요?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하려면 이거예요. 첫 번째 컨텐츠 생산량. 내가 컨텐츠 생산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4가지 요소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뭐 재미, 공감, 그 다음에 정보, 흥미 이 4가지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개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은 포함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재미, 공감, 정보, 흥미 넷 중에 2개 이상은 포함돼야 된다. 네. 이 흥미라는 건 유튜브 자체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재미라는 감정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미 외에 모든 감정을 묶어서 제가 흥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설레임, 공포, 뭐 신비감, 뭐가 됐건 어떤 게 됐건 이 흥미로 한 건데 이 중에 2가지는 최소한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정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던데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거 관련된 뭐 재미를 넣을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재미와 공감이 높은 분한테는 제가 정보를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2개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을 수 있을수록 좋고 네,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그 영상이 제작 개수를 최소 주에 2개에서 3개 이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네, 만들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요소 중에 2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만 원칙을 잘 지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50개의 주제를 먼저 만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순환이 있죠. 뭐 연초가 있을 거고 휴가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150개를 만들어요. 150개가 뭐냐면 주에 52주니까 주에 3개 올린다 그랬을 때 150개 컨텐츠면은 1년이 되잖아요.
그럼 먼저 150개 컨텐츠를 기획하는 단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짬을 내서. 그럼 15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제목이나 리스트가. 그럼 그때부터 하나씩 그냥 제작을 없애나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마다 기획하고 섭외하고 편집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영상을 할 때마다 새로운 걸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9월에 채널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채널이 6만 정도 됐어요. 서브 채널 제가 아니고 비밀리에 만든 채널 지금 뭐 6만 몇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도 없는 채널. 네네. 그거는 그냥 제가 실험용 채널. 네네. 네, 근데 그거에서도 이미 1,000 이상 수익이 나죠. 아, 그래요? 네. 거기서만요? 네. 월 1,000을 말씀하시는 그쵸. 그러니까 영상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쇼핑몰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헤어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 머리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컬이 더 예뻐지고 컬러를 뽑으려면 집에서 염색하는 법이 이렇게 염색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했어요. 그럼 거기에 붙여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염색약을 팔 수 있잖아요. 처음에 상품 구하기 어려우면 쿠팡 파트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내가 운동을 해요. 운동화가 나이키가 대박이야. 와, 나이키 대박입니다. 나이키 쿠팡 파트너스 링크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제품을 소싱한 걸 사이에 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자, 유튜브로 성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사임당님이 보셨을 때는 속된 말일까요?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이 돈에 좀 밝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돈에 밝은 사람보다는 돈에 솔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돈에 거짓된 사람들이 제일 저랑 안 맞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근데 이 직원들이 있고 이 직원들에게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은 줄 수가 없어 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그 명백히 진짜 네네. 예. 왜냐면 월급을 안 줬잖아요. 예. 악한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다. 네네. 그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두고 나와야죠. 직원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돈에 대해서 다른 가치로 숨기려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부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사임당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는 가난해질 걱정을 안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500씩 따박따박 들어와요. 한 달에 500씩 따박따박 일을 안 하고? 네, 일 안 하고. 부자죠. 그건 부자죠. 네. 부자죠. 부럽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배, 뭐 1,000만 원 버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요. 그럼 그 사람 부자예요? 하기가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부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를 많이 하시면서 다양한 부자분들 또는 뭐 대표분들도 만나보셨을 거고 그런 분들을 보셨는데 혹시 그런 분들의 공통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나이가 좀 많다. 나이가 많다? 아하. 이런 거 있죠. 적극성. 적극성이요? 네. 네네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게 있잖아요. 회사 생활을 해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해결하는 타입의 사람이 있고 뭉개는 타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일 잘 될 때는 메일이 잘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메일이 함흥차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팀에 딱 보냈는데 답이 안 와. 뭉개는 타입. 네, 그거는 잘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런 게 이제 분명한 분들이 네, 그리고 문제를 참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촬영이 5층이고 편집실이 4층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촬영을 해서 메모리 카드 빼서 들고 가서 컴퓨터에 넣어서 뭐 4층에 뛰어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타입의 사람들은 그걸 참고 계속 그렇게 해요. 익숙하니까. 네. 근데 어떤 타입의 사람들은 여기서 서버로 4층을 바로 연결해요. 카메라에서. 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라는 거죠? 네. 그걸 쫓는 사람. 개선을 쫓는 사람. 네. 문제를 시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네. 시간과 노동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부어봐. 그렇죠. 돈이 또 돈을 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